조국 대표까지 그 민주당으로 합류를 해서 이른바 과거의 친문 세력이 다시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 뭐 이런 뭐 당권 대권 미락설도 이제 그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 이런 건데 네네. 그걸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에요? 일단 뭐 너무 황당하죠. 네. 정 대표하고 저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 한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정 대표님하고 저하고 당 대표로서 뭐 공적 사적에서 만난 적도 있고 통화도 해왔죠.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통화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아, 오히려 이제 더 통화가 더 예. 예. 만약에 정 대표님하고 저하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면 또 미리하게 증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정말 그게 하나 또 불쾌했고요. 네. 그다음에 당권 대권 문제 같은 경우를 미략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의 당원들이 선택할 것이고 대권 같은 경우 국민들이 선택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고 이재명 정부 초기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미략을 해서 관철된다? 그 자체가 저는 황당한 공상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렇게 프레임을 잡았다고 봅니다. 그 프레임을 잡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민주당 안에서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정 대표님의 그 이제 당 대표로서의 당 운영 스타일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예. 또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께서 재선이 되게 되면 혹시 공천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정 대표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것 같고 저에 대해서는 뭐 무슨 이유인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 대한 또 공격을 하려고 작정을 했고 그 근래에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보면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산을 명령했던 손가역이 부활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보셨어요? 사실 온라인상을 보면 저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순혈, 순수, 친명 외에는 모두 적이다. 그래서 뭐 문재인이건 노무현이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급증을 합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좀 나왔던 그 우리 대표님에 대한 부정적 정서도 표출이 됐어요. 네네. 근데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레임 짜기의 결과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 민주당 당원들 바닥 정서에 그런 부정적 정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부정적 정서를 갖는 것 이해를 하고요. 예. 저에 대해서 저의 흠결이건 또 저의 현재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제기하는 건 전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원이건 또는 일반 국민들 간에 저에 대한 비판 또는 뭐 조롱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거를 허위 사실을 섞어서 비방하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좀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예. 저희가 우상호 전 정무수석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와 인터뷰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와 인터뷰에서도 우상호 전 수석이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게 그 전에 자신과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조국 대표 간에 합당 통합 논의가 있긴 있었다. 근데 여기서 딱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했어요. 우상호 전 수석. 일단 먼저 우상호 수석님하고 저하고는 제가 20대 후반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네네네.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고 뭐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 할 때도 서로 소통하던 사이였다는 걸 전제로 하고요. 그래서 그 정무수석 되시고 난 뒤에 뭐 밥도 몇 번 같이 먹었고 술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우 수석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합당이 대통령의 지론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네, 하셨고 네. 예. 저보고도 합당하는 거 어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그 어떤 대통령 말씀 어떤 취지인지 알겠다. 대통령께서는 집권 초기에 특히 선거 전에 그 집권 세력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라는 소신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저 직접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합당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닌데 그 전에 정치 개혁을 먼저 얘기해야 되지 않냐. 정치 개혁을 통해서 예컨대 원내교섭 단체 완화 같은 경우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켜서 그런 것 뒤에 신뢰관계가 쌓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면서 편한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우석 정청래, 조국 이렇게 만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삼자가 만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어떤 사적인 만남 과정에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대통령의 소신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고 저도 제 의견 말씀드리고 이런 얘기를 당연히 했죠. 그러면 엊그제 강덕구 최고위원이 SNS 올렸다가 2분 만에 삭제한 그 내용 아시죠? 예, 보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글 내용을 저도 꼼꼼히 봤는데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페북에 올리려고 한 건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게 일종의 보고하는 글이더군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대통령의 지론이 무엇이고 대통령의 이 합당 관련한 생각은 무엇인가가 분명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건 네. 제가 우수석 통해서 들은 얘기와 동일하더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거를 그런데 그 강특구 의원은 그 글에 따르게 되면 대통령 뜻은 이런데 자기는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또 글을 글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는 저는 이 논쟁이 시작되긴 초기에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음에도 왜 반대하고 공격했을까의 문제가 오히려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럼 왜라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뭐 권력 투쟁이겠죠. 민주당 내에 네, 물론이죠. 민주당 내에 당권 투쟁이라고 네, 봅니까? 짧게는 당권 투쟁, 길게는 30년을 바라본 대권 투쟁이 너무 빨리 시작되었고 예. 이 지금 합당 문제, 합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찬반을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그 자체만으로 보지 않고 26년 8월의 관점에서 또는 2030년 4월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니까 합리적이고 차분한 논의로 진행되지 못하고 정말 격렬한 싸움으로 벌어졌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 정도 여쭤보고요. 예, 예. 앞으로 일을 좀 여쭤볼 텐데 연대와 통합추진준비위원회 관련해서 이걸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띄운다라는 얘기 혹시 민주당하고 상의된 바가 있습니까? 전혀 없고요. 이제 아마 연휴가 끝나면 서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 저는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빨리 만들어서 해봤자 또 지금 정 대표께서 제안했던 그 합당 얘기가 무산된 것처럼 이 얘기 역시 연대가 무슨 의미냐, 통합이 무슨 의미냐, 차분차분하게 따져서 합의하고 양당이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합당 이 논란이 민주당 안에서 일단락되는 시점에 모 의원께서 네, 어떤 예. 말씀을 하셨냐면 조국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 나오면 어떡하냐. 그 보셨죠? 보았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혹시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지금 뭐 서울시장을 나갈지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그 지역을 나갈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아마 네. 3월 중하순에 결정을 할 텐데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정치인이고 또 정당의 대표로서 출마를 반드시 할 것인데 예. 출마를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에게 저를 위해서 시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전을 베풀어 주십시오.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단일화 요구할 생각 없습니까? 그 단일화를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렇죠. 아니 그 자리 열어주지 못하겠다 그러면 3인 경선이 되겠죠 대략. 네.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저 네. 어느 자리든 네. 저는 그 3인 경선에 뛰어들어서 예. 거기서 승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할 각오를 갖고 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어느 지역에 어느 자리 가려 그러니 제 자리 양보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님 입에서 먼저 민주당을 향해서 단일화하자라는 제안은 안 나올 거다. 제 자리를 위한 양보를 요구할 생각은 없고요. 네. 저는 그 점에서 우리 이준석 의원 네. 화성에 출마했는데 3인 경선에서 됐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저는 할 생각이고 그런 각오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봐서 단일화 논의는 필요하다. 네. 그래야 국민의힘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자리를 위해서 할 생각은 없고 저는 3인 또는 4인 어떻게 되든 간에 자력으로 당선돼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단체장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그건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좀 약간 기울어지는 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3월 중순에 밝히겠습니다. 3월 중순에. 예,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어떤 시각이 있냐면 조국 혁신당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왼쪽으로 너무 가 있는 정당이다. 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그다음에 또 대표님은 또 혁신 DNA를 강조를 한 바가 있었고 가치와 비전을 강조를 한 바도 있었는데 그냥 따로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이 조국혁신당과 합당 국면에서 두 가지 의견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합당하지 않고 별도로 가면서 연합 정치를 하자. 저는 그 주장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려면 민주당에서 그런 의견 얘기하신 분들이 실제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묘했던 게
그 민주당 정치인이 되시기 전에 시민사회 운동을 하시면서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강조했던 분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 주장을 하시려면 그분들이 정치인 되시기 전에 했던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그다음에 소선거구제 문제의 조정 이런 문제를 같이 주장하셔야 됩니다. 즉 저희는 작은 당이기 때문에 다당제 연합정치를 하기 위한 주장은 하지만 네. 힘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대선 전에 합의했던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즉 연합정치를 강화하는 거죠. 그걸 민주당이 결단을 해 주시고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귀담아 들을 것 같습니다. 즉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위한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합당을, 따로 갈 수도 있다. 합당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해주면 연합정치를 위한 약속은 하지 않으면서 밖에 있으세요. 네. 이런 말을 저는 약간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토지공개념 말씀하셨습니다만 토지공개념 또는 사회권 선진국 이런 문제가 조국혁신당의 DNA이고 그거는 민주당보다는 좀 진보적인 건 맞죠. 네. 이걸 관철하기 위해서 다당제 연합정치로 가느냐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진보 블록으로 가느냐가 조국혁신당의 논쟁의 두 축, 내부의 논쟁의 두 축입니다. 저희도 논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전자의 경우 할 경우는 민주당이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요. 후자로 갈 경우 즉 통합을 한다고 선택했을 때 문제가 이제 그러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조국혁신당이 좀 선명하고 진보적이니까 중도층에게 부담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시던 거고. 근데 그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의 민주당이 아주 보수적인 힐러리부터 진보적인 만다니까지 같이 있는 정당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하나 있다. 다른 나라에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중도층이라는 또는 중간층이라는 세력이 진보와 보수의 정확히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시대적 과제에 따라서 중도층은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무상급식이라는 매우 진보적 아젠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무상급식을 얘기할 때 당시 민주당에서 이 아젠다를 채택하면 중도층이 떨어져 나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그랬었었네 그때. 실제 그랬습니다. 아주 반대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무상급식이 채택되고 지금 민주당이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토지 공개념, 사회권 선진국은 오히려 현 우리나라 상황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각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중간층 또는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거든요. 이들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상급식의 사례를 좀 보셔야 된다. 그걸 보지 않고 공학적으로 진보적 아젠다를 얘기하면 중도층이 떨어져 나간다. 저는 아주 공학적 접근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또 그러니까 선거 연대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꺼낸 건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 당세가 많이 위축돼 있다. 근데 왜 굳이 조국 혁신당에 손을 내밀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오히려 결과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선거 결과가 안 좋아서 합당 얘기가 쏙 들어갈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런 맞습니다. 또 전망도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민주당 내에서 그런 주장하시는데 저는 우리 민주당의 최고 지도자는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많은 정보와 가장 많은 식견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선 전 합당이 필요하고 좋다고 판단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지로는 운동장을 넓혀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죠. 즉 이재명 정부의 지지 기반과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지선 전에 합당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판단이 하나 있고 전혀 아니란 판단이 또 민주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의견이 서로 논쟁에서 뭐 절충하거나 타협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당을 전제로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의 연합 정치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민주당에서 열어주거나 그게 이제 정치개혁. 정치개혁이죠. 연합 정치 열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거연대를 하거나 그다음에 합당을 하거나 여러 방안이 있다. 꼭 하나를 전제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